또영주 TV의 또영주입니다. 형님 오늘 안 씻었습니까? 씻었어. 이게 씻은 얼굴이야. 그게 더 슬프긴 해. 씻었는데 이 모양이라는 게 너무 슬퍼. 주간 꿀에 2021-2022 시즌 라리가가 막을 내렸습니다. 바르셀로나는 2위로 마무리했죠. 비아레알하고의 최종전에서 0대2로 패배했습니다.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 경기는 안 본 사람이 승자야. 나 왜 이렇게 안 본 사람이 승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르셀로나는 호주로 넘어가서 A리그 올스타 팀과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 경기에서 덴벨레와 아다마 트라오레, 안수파티가 골을 넣었죠. 이제 관심은 이적 시장이죠. 무엇보다도 이적 시장에서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 시즌의 아픔을 딛고 다음 시즌은 우승 도전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테니까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바르셀로나의 재정은 여전히 불안하고요. 그 가운데서 라포르타 회장은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들여서 나눈 대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모습인데, 그것이 쉽지 않을 정황이라서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CBC 펀드라든가 스폰서 계약이라든가 뭐 지분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얽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적 시장에서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르셀로나는 프랭키 도용을 파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직면한 상태죠. 프랭키 도용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 정말 굵직굵직한 클럽들이 프랭키 도용의 영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프랭키 도용은 떠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바르셀로나의 상황은 프랭키 도용을 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부 언론에서는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라든가 베르나르도 실바를 영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프랭키 도용을 판매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은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는 바르셀로나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의 계약 기간을 봤을 때는 맨시티가 베르나르도 실바를 이적시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고,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에도 2023년 6월까지는 바이에른 뮌헨 선수다, 이게 바이에른 뮌헨의 현재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도 레반도프스키를 바르셀로나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프랭키 도용의 이적 여부를 떠나서, 물론 남아야 됩니다. 남아야 되죠. 남아야지. 그렇긴 한데 프랭키 도용의 이적 여부를 떠나서 떠나야 될 선수들이 남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브레이스웨이트도 남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피아니치도 바르셀로나에서 도전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주투글라라든가 아니면 트니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떠나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주투글라는 클럽 브리에하고 계약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트니칸 같은 경우에는 스포르팅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트니칸을 판매하고 싶은데 스포르팅 쪽에서는 트링캉을 임대 영입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상황을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르셀로나는 선수단 정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수단 정리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움티티, 렁글레, 니키프츠, 브레이스웨이트, 이런 선수들이죠. 이런 선수들이 정리가 돼야지만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으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오 슈테겐 이적설도 나오긴 했는데요. 테오 슈테겐도 이적을 시키려면은 확실한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이적을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테오 슈테겐의 올 시즌 활약에 대해서 실망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적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테오 슈테겐만한 골키퍼를 영입할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는 선수 영입은 누굴 원하고 있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죠. 일단은 최전방은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레반도프스키 왔으면 좋겠다. 레반도프스키가 나이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2시즌에서 3시즌은 최정상에서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니까. 그리고 제가 레알 마드리드 경기 해설하는 도중에 라리가 팬들이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를 영입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 전 멘트가 음바페 영입이 관심이다. 근데 음바페 지금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레반도프스키 영입이 관심이다. 왜? 레알의 벤제마, 바르셀로나의 레반도프스키, 황혼의 대결 나만 보고 싶나? 모두 관심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반도프스키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피냐에 올인할 가능성이 커졌죠. 무엇보다도 덴벨레 재계약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아다마 트라오레 떠날 것 같고, 오른쪽 라인에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피냐 영입에도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측면 수비수들도 영입해야 됩니다. 일단 왼쪽 라인은 알바 대체자 또는 알바 백업 자원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오른쪽은 알베스하고 재계약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죠. 알베스도 올 시즌까지 먼저 계약이 된 다음에 플러스 한 시즌이었잖아요. 그래서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를 좀 봐야 됩니다. 데스트도 남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른쪽 라인을 보강할지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도 보강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웅티티 렁글레가 동시에 나간다면은 수비수 한 명 정도는 더 영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언론은 계속 얘기한 게 크리스텐센 그리고 캐시에 확실히 계약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 선수들 오면은 또 어떻게 짤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선수들 영입이 착착착 진행이 되면 올 시즌과 다음 시즌은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그만큼 선수단의 변화가 클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기존 선수들 중에서 잘하는 선수들 특히 뭐 부스케츠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부스케츠 대안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후백 네베스라든가 다양한 선수들이 연결되고 있는데 부스케츠, 페드리, 가비 또는 더용 요 미드필드 라인에는 그나마 좀 변화가 덜한다 할지라도 캐시아가 오면 또 변화가 있겠지만 수비 라인도 변화가 많을 것 같고요. 공격 라인도 변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과 다음 시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 같은데 일단은 재정적인 문제 해결하면서도 새로운 선수 영입 잘 해야 될 것 같고 선수단 정리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이 바르셀로나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메시가 떠나는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어요. 메시가 나갔는데 그리즈만도 나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 초반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결국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하면서 그 효과로서 어떻게 해서든 반등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 우승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여름에 어떻게 보내느냐, 여름에 제대로 된 선수 영입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사비 감독이 후반기 막판에 보여준 모습은 약간 선수 타는 느낌. 물론 사비 감독이 전술적으로도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있는 감독인 건 분명한데 선수를 좀 타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총알이 필요한 거 아닌가. 네, 사비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확실하게 영입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을 주간꾸레로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주간꾸레 다음 주에도 돌아옵니다. 다음 주는 좋은 소식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주세요. 짜잔.